안녕하세요, 홍석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내 관심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좀 최대한 좀 짧게 진행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향하고 이제 개별주를 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SVB 여파가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CPI 발표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로는 지금 지난달에 이제 6.4,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예상하는 게 6.0인데, 이제는 이제, CPI가 만약에 시장 기대치보다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을 뭐 박살내거나 아니면은 뭐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여지가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CPI가 영향력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SVB 그 여파가 지금 발생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CPI가 좀 안 좋게 나와서 금리를 좀 더 올려야겠다는 의견이 발생을 해도 실물 쪽에서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는 그러지도 못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된 뭐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러한 스탠스의 좀 변화를 주자니 좀 지속적인 어떤 그 공정성이죠. 여태까지 믿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이 빠지지 않았나, 미국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9시 반에 지수가 좀 발표하고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뭐 상한가도 있고, 오전에 강했던 종목, 오후에 강했던 종목, 그리고 조정시 지금 관심 종목들 뭐 이렇게 있는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눠서 좀 이따 보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 오늘 움직인 거 플러스 해서 조정시 관심 있는 종목, 특히 이제 코스닥 인버스 위주로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이 좀 중요하죠. 외국인 선물들이 좀 중요했고, 아침에 시작했을 때 9시에서 9시 반, 이때 이미 외국인의 포지션이 마이너스 5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막판까지 끝까지 밀어버리면서 최대 1조 8천억까지도 선물에서 매도가 좀 나왔다. 그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한 8천억 정도, 8천억이 아니죠. 4천억 정도는 좀 회수를 좀 하면서 내일 시장을 지금 건망을 취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나 그제랑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일단은 매도 금액부터 다르죠. 좀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1조가 넘는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좀 볼 수가 있고, 오늘 막판에 선물에 대한 금액을 좀 회수를 좀 했으나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아있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도 만만치 않은 금액의 매도가 나왔고, 파생 쪽에서 옵션도 매도를 하면서 전방위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서 오늘의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오늘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입니다.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밑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제는 2315가 보입니다. 2315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여기는 1차적으로는 좀 이렇게 지지를 좀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라인까지 좀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번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1차적으로 반등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강했던 코스닥이 오늘 훨씬 더 많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마이너스 3.9 요 부분들, 요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강력하고, 내일 추가적으로 그 신용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왔을 때, 여기는 이미 깼으니까 여기는 깨고 지금 요 밑으로 봤을 때 한 750 정도가 됐습니다. 750까지 한번 개파락이 나오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단기 그 매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파락 해가지고 여기 그 신용이죠. 신용 물량이 쭉 퍼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이렇게 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게 시장을 지금 잠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조정시 관심 종목으로 해서 코스닥 150 인버스를 좀 보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에 조정을 좀 거치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신용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벌써 이 하락폭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버스를 지금 포지션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선물 옵션을 지금 잠깐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어제도 이미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런 자리,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 그래서 여기랑 이제 자리가 좀 비슷하니까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도 개파락해서 내려왔고, 여기도 개파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반등하고 난 다음에 2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차 상승하고 난 다음에 뭐 2차 하락이 나왔는지, 요 부분이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제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등을 할 때 여기 저항선이 지금 한 310 정도, 311 정도가 지금 보이니까 1차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차 반등이 코스닥에서 나왔을 때, 재차 나왔을 때 한 310에서 311 정도의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인버스를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을 잠깐 보면은 아직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없죠.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18조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신용잔고가 제가 기억이 맞다고 하면 한 2조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는 코스닥 쪽에서는 롱 포지션을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버텼던 거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좀 아직까지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라도 에코프로에서 지금 만약에 투매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많이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좀 하시기는 할 텐데,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에코프로 오늘 종목을 에코프로를 좀 보면은 윗꼬리를 달고 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 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없었죠. 차트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지금 꼭지의 모습이 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뭐 쇼크오버라든지 아니면은 자꾸 이제 그 유럽 원자재법 관련해 가지고 기대가 좀 많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지금 보시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제가 오늘 장중에 봤었던 부분들은 딴 게 아니고 여기였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여기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장이 반등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인버스를 좀 매매를 하고 일단은 이탈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재차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 걸리는지 그런 것을 좀 지켜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이렇게 방향성에서 지금 보는 그런 내용이고, 인버스를 지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코스닥 인버스가 4730이 좀 이렇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면은 이렇게 윗방향으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전고점은 여기입니다. 한 4850 정도가 돼요. 여기 위에 꼬리 달린 부분, 여기까지 뭐 한 번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내려온다면은, 인버스가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일단 이번 주에 인버스를 기다리는 위치는 4670에서 50 사이, 70에서 60, 50 사이,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요 사이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 라인에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렇게 해서 코스닥 인버스를 좀 보고 있어요. 낙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코퍼스도 괜찮아요. 코퍼스도 이제 똑같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좀 하면 좀 되기 때문에 3,000원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3,000 밑으로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도 매수 포지션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하고 약간의 인버스하고 같이 섞어서 매매를 좀 해보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조정식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 21선 좀 두고 있는데,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16,000원까지 해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조정시 관심 있는 종목으로. 오랜만에 여기를 한번 1차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LG 위에 뭐 이렇게 대형주답지 않게 난리 부리스를 좀 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좀 더 내려오면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한 이 정도 한 84,000원부터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84,0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여러가지 지금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상환이 많이 일어났던 15만원 밑에 그런 자리에도 비슷하게 와 있기도 하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얘는 외바닥 찍고 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이렇게 두 번 찍고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번에도 한 번 찍고 조금 짧게 가져갈지 아니면 똑같이 가져갈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반등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15만원이 깨질 때부터는 좀 혹시라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관심 있게 지금 보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다른 종목들 좀 이렇게 하락을 좀 할 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그 지지하는 부분들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SVB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 현금성이 좀 있냐 없냐가 조금 관건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된 종목들 중에서 현금이 좀 있냐 없냐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올랐죠. 다시 셀트리온 재무제표와 얘네들이 3사가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골 때리기는 하긴 하지만은 당자 비율, 유보율 관련해서는 현금성이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지금 시기가 나쁘지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얘는 그렇게 많은 근데 규모가 다르니까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동향이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을 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 있는 종목들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LG나 LG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그죠? 이런 종목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 그런 식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담아볼 예정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잠깐의 반등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인버스 쪽으로 관심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코스닥 150 인버스 위주로 해서 포지션을 좀 잡아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끊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